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로보톤 카 시그니처 크시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버전. 사실 사기는 진지게 샀었는데요. 그 타이밍에 애매해가지고 간 보고 있다가 드디어 극장판 2편 공개 예정이라고 이제 드디어 PV가 떴잖아요. 그걸 기념해서라도 지금 해야겠다 해가지고 꺼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속박스 꺼내보도록 하죠. 크시 건담. 자, 이렇게 해서 속박스 꺼내봤고요. 뭐 섬광의 하사웨이 극장판을 위해서 다시 디자인된 그런 크시 건담의 모습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매는 2024년 12월 웹한정으로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3만엔, 국내에서는 36만원에 예약을 받았었죠. 라인업이 카 시그니처인 만큼 되게 심플한 배경도 인상적이기도 하고 위에는 카 시그니처 로고가 멋지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공식 포즈들과 함께 이미지가 몇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라고 하면은 오리지널 기믹을 통해서 이 크시 소체에다가 그 페넬로페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을 장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액션 포즈 자체는 HGUC 때도 느꼈지만 솔직히 이 디자인상, 이 묵직한 디자인상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로보톤이니까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은 오픈! 짜잔 짜자잔 짠! 블리스터 자체는 페넬로페보다는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가 다 이미 소체에 달라붙어 있는 형태니까 빠져나와 있는 게 몇 개 없죠. 그렇지만 구조 자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베이스라든가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의 호환 조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은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크시의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디스플레이 베이스 먼저 볼까요? 디스플레이 베이스. 우리가 카 시그니처 하면 익히 알고 있는 그 하얀 배경에 글자만 있는 그겁니다. 건담 뭐 하사웨이 써있고, UC 105년 써있고, RX 105 크시 건담이라든가 뭐 파일럿 하사웨이 노하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재원 오래간만에 보는데 이제 두부고 머리까지가 26m, 그리고 중량이 32톤이라고 하네요. 32? 전체 중량이 80톤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 베이스에 사용을 할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2종, 작은 거는 다리 사이에 골반에 끼울 거고, 이제 큰 거는 백팩 밑에다가 끼워 줄 겁니다. 저는 포즈 잡을 땐 이 뒤에 걸 쓰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더 안정적이니까요. 그리고 보조 세퍼레이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파츠 분해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뭐 특별히 대단히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페넬로페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호환용 조인트 세트입니다. 가슴, 골반, 등, 허리 해가지고 총 4개의 좀 큰 조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리뷰 끝내기 전에 간단하게 호환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크시 본체 파츠들인데 먼저 볼 건 역시 이거겠죠. 크시 건담 하면은 역시 단독으로 대기권 비행이 가능한 최초의 건담이다 라는 설정이 있는데, 그걸 가능케 해주는 게 또 이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시스템이죠. 원래는 미노프스키 크래프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섬광의 하사웨이 영상화 되고 하면서 미노프스키 플라이트로 변경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날개도 그 미노프스키 플라이트에 한몫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본체 연결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관절부는 합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로보톤인데 합금? 간혹 이런 게 있긴 합니다. 뭐 나이팅게일이라든가 종종 있어요. 특히나 이 날개 부분은 이제 플라이트 폼으로 변형을 위해서 여러 번 움직여야 되는 좀 얇은 부분이다 보니까 합금을 적용시켜서 내구성을 올린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날개 부분 펼쳐보면은 뭐 데칼 자체도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도색도 하얀색 이쁘게 되어 있는데, 마킹도 그 카토키식 마킹,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끝부분 노란색도 잘 되어 있고요. 관절 자체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꺾어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빔 라이플, 크시 건담의 빔 라이플 하면은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전 카 시그니처 초기 디자인 같은 경우랑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기본적인 느낌은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 에너지팩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총구 아래쪽으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탈릭 그린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메탈릭 골드로 도색된 센서 부분도 보입니다. 이 바디 자체는 도색 파츠는 아니에요.
이 중간중간 있는 파란 부분이 도색 파츠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이에 이런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손에 쥘 때가 좀 좋았는데 이게 막 손 비벼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뒤로 슬라이드해서 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서 끼우고 이렇게 딱 손에 쥐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에너지 팩 2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빔 라이플 에너지 팩입니다. 총 3개가 들어가 있고요. 2개는 스커트에다가 여분으로 수납을 할 거고 하나는 빔 라이플 뒤로 가서 이렇게 장착! 짜잔! 이렇게 하니까 뒤쪽도 묵직해진 게 아주 보기 좋죠. 다음은 쉴드! 하얀색의 쉴드입니다. 크시 특유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데칼 같은 경우도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중간중간 작은 부분들의 포인트들도 색깔 잘 들어가 있고 가만 보면은 흰색이랑 라이트 그레이랑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살짝씩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원톤은 아니다. 그냥 새하얀색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끝부분도 그렇고요. 안쪽을 보면은 이제 팔에 장착하는 조인트가 슬라이드식으로 위아래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안쪽 중간 관절을 이용을 해서 뭐 앞으로 쉴드를 옮겨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향 전환도 가능하더라고요. 대신에 회전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빔사벨 자루가 2개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여기도 데칼이 작게 이렇게 빨간 거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꺼운 부분이 앞이고 얇은 부분이 뒤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수납할 때도 이 두꺼운 부분을 끼워주면 되는 그런 형태고요. 빔사벨 이펙트는 총 3종 들었습니다. 대중소로 3종 들어있는데 가장 큰 거를 빔사벨의 위쪽 그리고 중간과 가장 작은 거 뭐 원하는 거를 아래쪽에다 껴주면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리어 그린으로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4종 들었는데 기본으로 주먹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편손 들어가 있습니다. 크시 특유의 디자인부터 해서 손바닥이나 마디마디 도색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부분에 먹선이라던가 마디마디 뭐 회색이라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의외로 흰색은 도색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라이플 손도 한 세트 들어가는데 이쪽 역시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관절마다 도색이 들어가 있고 손바닥 쪽도 안쪽까지도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빔사벨을 위한 무장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회색 부분 도색에 손바닥 쪽도 도색이 다 되어 있죠. 자, 그럼 구성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체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럼 크시 본체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일단 완성을 시켜줘야겠죠. 이게 빔사벨과 그리고 날개들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본체 가지고 와서요. 어깨 위쪽에 빔사벨 조인트에다가 빔사벨 끼워주는데 두꺼운 부분이 크시를 향하도록 하고 데칼이 있는 방향이 있고 없는 방향이 있거든요. 있는 방향이 앞을 보게끔 해서 살포시 끼워주면 됩니다. 여기 조금 끼울 때 조인트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잡고 끼워줄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조인트 잘 잡아주고 살포시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깨 쪽은 완료가 됐고 이제 등으로 가서 날개를 끼워줄 건데 날개, 이 파란 색깔 외장이 바깥을 가게 하면 됩니다. 안쪽은 합금 프레임이 보이기 때문에 외장이 있는 게 바깥쪽. 그리고 처음 끼울 때는 날개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말려 있을 거예요. 이 날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좀 펼쳐주고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잡기 편하게 한 다음 끼워도 돼요. 그리고 조인트 안쪽에 보면은 가장 안쪽에 돌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 돌기가 뭐 뭉개지거나 하지 않게 잘 방향 보면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잘 끼워주고요. 혹시 잘 안 끼워진다 그러면은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일단 가슴 유닛을 떼어냅니다. 이렇게 살살 잡고 빼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잘 빼준 다음에 머리를 잡아 빼면서 목을 쭉 늘리면서 고개를 살짝 들어주면 어깨 사이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걸 통해서 아예 이 어깨 유닛 자체를 한번 뺍니다. 이렇게 빼주세요. 어차피 이거 페넬로페 호환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라서 이제 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 조인트가 훨씬 잘 보이죠. 이게 그냥 살포시 밀어 넣으면 여기서 끝나요. 거의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 넣으려면 이렇게 빼서 아래쪽으로 힘을 주면서 딱 하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장착시켜주면 되겠죠. 반대쪽도 좀 끼우기 편하게 역시 좀 분리를 시키고 할게요. 어깨 빼서 조인트 맞춰서 잘 끼워주고 다시 가서 조심히 다시 장착을 시켜줍시다. 자, 그럼 이제 날개도 달았고 빔사벨도 달았고 본체가 완성됐으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크시 건담 섬광이 하사웨이 버전입니다. 왜 굳이 섬광이 하사웨이 버전이라는 버전이 달렸냐면 이미 똑같은 로보톤 카 시그니처로 초창기, 이 카 시그니처 초창기에
크시 건담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리뷰도 했습니다. 구판도 리뷰하고 그리고 미사일 포드 장비도 리뷰를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그냥 크시 건담이라고만은 못하니까 섬광의 하사웨이 버전으로 새로 디자인된 겸해서 버전 이름이 달리게 됐는데, 어찌 보면 기존의 크시 건담을 더 확장시켜 놓은, 그렇지만 뭐 흉부나 머리는 좀 더 원본 설정화를 따라간 그런 디자인입니다. 제가 뭐 이거는 프라모델 리뷰할 때도 다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오래간만에 또 꺼내봤지요. 짜잔, 딴! 무려 왼쪽은 2013년에 발매한 크시 건담입니다. 똑같은 로보톤 카 시그니처로 발매를 했고요. 왼쪽 디자인은 이게 SD G 제너레이션에 등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리디자인 됐던, 그러니까 소설판 설정화가 이미 있는데 여기서 G 제너를 위해서 디자인을 한번 다시 한 게 지금 이 왼쪽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카 시그니처가 되니까 카토키 하지메 씨가 다시 이제 리파인을 하면서 이렇게 상품화가 된 거죠. 좀 더 이제 지젠의 설정화보다 덩치가 좀 더 작아요. 좀 더 샤프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극장판을 위해서 다시금 디자인을 한 게 지금 오른쪽에 이겁니다. 좀 더 소설판 시절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뭐 가슴에 안테나가 추가로 달렸다던가, 얼굴도 굉장히 작아졌는데 이제 얼굴 양옆에 이제 외장은 굉장히 길게 뾰족하게 뽑혀 있는 저런 디자인이나 안테나가 길게 뻗어 있는 거라든가, 뭔가 다시 원작으로 회귀한 느낌이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제가 크시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이런 덩치 있는 설정화 그거 덕분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로보톤 상품화된 것도 분명 같은 로보톤이라서 논 스케일이긴 하지만 같은 로보톤이다 보니까 동일한 스케일이라고 봐야 하는데, 키도 지금 성광의 하사웨이 버전이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머리 한 반 개 정도 차이 나나요?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정면에서 봤을 때도 느꼈지만은 전반적으로 덩치가 훨씬 커요. 어깨도 훨씬 넓고요. 어깨 외장 자체 그냥 면적 차이가 엄청 나고요. 그리고 팔 외장 같은 경우도 훨씬 두껍고 커졌죠. 손도 마찬가지고 다리 외장도 훨씬 옆으로 많이 두꺼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체를 보더라도 확실히 이제 극장판 버전이 되면서 가슴에 안테나 달린 게 진짜 좀 괴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머리가 두 개 달린 걸 보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아주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존 거는 확실히 건담 페이스가 있거든요. 페이스 슬릿, 이렇게 코수염부터 시작을 해서 눈매라던가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성광의 하사웨이 버전이 되면서 얼굴 매우 작아지면서 더욱 괴수가 타진 그런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머리 양옆에 있는 요 외장 자체가 길게 뻗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요런 느낌의 디자인도 되게 공격적이고 무섭게 디자인됐다. 이런 것도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가 머리에 블레이드 안테나인데, 요 구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짧고 직선적이고 되게 뾰족한 느낌이었다면은 확실히 그 소설 사파 시절 느낌처럼 애매한 이 곡선, 이 밑에 보면은 직선이 아니에요. 미묘하게 곡선입니다. 그러면서도 길게 뻗어 있는 안테나가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 외에 뭐 상체 컬러 바뀐 거는 뭐 두말할 거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비교하는 김에 겸사겸사 꺼내봤습니다. 앞서 발매한 같은 디자인의 HGUC! 짜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도 로보톤이 더 크네요. HGUC가 아까 본 로보톤이랑 비슷하구나. 그러면 역시 겸사겸사 다시 구판도 가지고 와서 짠! 그냥 화면이 꽉 차네. 근데 프라모델도 성광의 하사웨이 버전으로 다시 이렇게 디자인된 게 나오긴 했는데, 로보톤이랑은 또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요. 일단 색깔이 로보톤 쪽이 좀 더 차분하고 좀 어두운 톤을 쓰고 있고, 프라모델은 확실히 좀 더 하얗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의외로 차이가 있어서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같은 디자인을 살짝 이렇게 틀어서 둘 다 묵직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역시 로보톤 쪽이 좀 더 묵직하다는 그 이미지는 더 센 것 같네요. 확실히 덩치 차이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작품의 라이벌, 짜잔, 어이구야, 짠, 페넬로페랑 함께 놔봤습니다. 역시 페넬로페의 덩치는 못 따라가네요. 페넬로페 엄청 큽니다. 이건 옆에서 봐도 이제 어마어마한데, 페넬로페가
이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때문에 아무래도 엄청 두껍고 앞뒤로 길죠. 다리 두께도 뭐 이루 말할 거 없을 것 같고 굳이 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냥 둘이 같이 있는 것만도 전 만족합니다. 이게 제가 이 둘 디자인 특징, 이 어깨에 이렇게 쫙 이렇게 무슨 그 장식 마냥 내려가 있는 저런 디자인이라든가 저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좋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머리, 이게 성광야 사웨이 버전이 되면서 항상 디자인이나 이런 거 상품화할 때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안테나거든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안테나 아래쪽이 이 미묘한 이 곡선, 되게 애매한 곡선, 그냥 언뜻 보면 직선 같지만 가만 보면 곡선. 이게 밑에서 바라보는 요것도 옆에서 바라보는 것도 다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 오묘한 곡선이 되게 매력적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크시 특징 중 하나가 이 안테나 중앙에 있는 빨간 부품인데 이게 되게 크고 머리를 막 전체를 덮을 것 같이 생겼거든요. 이게 되게 독창적인 느낌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눈, 그리고 눈매 이거 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저 눈매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막 이게 눈, 코, 입이 모인 것 같은 이 작은 얼굴도 되게 독창적이에요. 진짜 괴수 같은 되게 이질적인 디자인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로보톤에서도 뭐 여전히 그런 느낌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머리 양옆에 이런 덕트도 메탈릭 컬러로 다 도색되어 있고, 그리고 프라모델에서는 하얗게만 되어 있던 양볼 끝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도 다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네요. 내부가 전부 다. 그리고 목 프레임도 디테일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가만 보면은. 그리고 몸통 디자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독창적인, 그동안의 건담들에선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디자인이 저는 취향인가 봐요. 이게 어릴 때 크시를 처음 봤을 때 야, 저렇게도 디자인하는구나,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소설 4파 봤을 때 놀랐던 게 이 가슴 여기인데 얘는 가슴에도 안테나가 있네? 우와, 신기해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상품화되는 크시에서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크시가 상품화가 거의 없었고요. 그나마 13년도에서 이제 로보톤이 나왔을 때 내가 소설 4파에서 봤던 거랑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는데, 야, 근데 요거 생각해보니까 지제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면서 그걸 또 카토키 하지메 리파인이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저는 이쪽 같습니다. 다시 보면서 느끼네요. 네, 저는 확실히 이런 묵직하면서도 덩치 있는 이 분위기가 좋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흉부 덕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넓은 핀 형태로 되어 있는 요런 덕트 디자인이 아주 또 독창적이기도 하고요. 가만 보면은 저 허리 안쪽이 또 빨간색으로, 건담스럽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부 아머 끝부분에도 다 이제 어두운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다거나, 요 바깥쪽에도 다 포인트 도색이 되어 있다거나, 가만 보면 이 흉부 위에 있는 노란색에도 사이사이 다 틈새마다 도색이 들어가 있죠. 뭐 데칼도 데칼이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 도색되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콕피트 해치 부분도 빨간색으로 포인트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깔끔하게 조형되어 있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역시 크시의 어깨 디자인 정말 멋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페넬로페보다 좀 더 취향인데, 끝에서 탁 이렇게 끝나는 이 부분, 저 라인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 외에 마킹들, 데칼 잘 붙어있는 이런 모습부터 해서 뭐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끝에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포인트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뒤쪽 역시 더 넓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아예 그냥 삼각형, 아예 중간에 뭐 굴곡 그런 거 없고요. 그러면서도 어깨 뒤쪽으로도 이제 노란색이나 파란색의 그런 파츠들 도색 잘 되어 있고, 데칼들 아주 화려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카토키식 데칼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잘 되어 있고, 어깨 위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안쪽으로는 데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내부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벌려보면은 어깨 내부도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앞쪽이랑 뒤쪽 내부 전부 다 멋지게 디테일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어깨 외장 연 김에 내부도 봅시다. 안쪽으로도 이런 기본 어깨 디자인이 있습니다. 아예 이 앞뒤 외장 자체가 어깨 역할도 하겠지만은, 이쪽은 플라이트 폼일 때 전개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진짜 어깨는 안에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외장의 형태라던가 색감 뭐 이런 거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색깔, 디테일, 패널 라인 다 잘 되어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팔을 돌렸을 때 이 상박 안쪽은 또 동력선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 동그란 부분 잘 되어 있고 팔 하박 디자인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화려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데칼도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진짜 앞에서 봤을 때도 데칼 많이 보이는데 옆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데칼들이 붙어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성광이 하사웨이 버전이 되면서 또 특징 중 하나가 이 손목이 안으로 파묻혀 있다라는 이 분위기, 이 느낌? 이게 HG 때도 이 분위기가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로보톤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주먹손 역시 손가락 마디마디 이렇게 도색이 회색, 도색 다 들어가 있고 손바닥 쪽도 도색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건담 스타일의 골반입니다. 그치만 크시스러운 디자인이 좀 더 첨가된 그런 느낌이죠.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프레임에 약간의 노출되는 이런 포인트들 또는 이제 마킹들이 또 멋을 더해주고 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스커트 바깥쪽이 또 아까 계속 봐오던 가슴이나 어깨, 팔 다 봐오던 그런 디자인이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되게 심플한 듯 곡선이 좀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데칼 물론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뒤쪽 스커트로 가보면 이쪽은 진짜 심플합니다. 엄청 심플하죠. 앞에서 좀 디테일 좀 빼고 크기를 좀 키우고 뭐 그런 느낌인데 이 뒤쪽 스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들춰보면 나오죠. 짜잔. 판넬 미사일이 수납되어 있다. 물론 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빠지진 않고 생각해보면은 그렇다고 구성에 판넬 미사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이펙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아무래도 프라모델도 합본 사면 넣어줬는데 로보톤도 해주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심지어 9판 때는 있었어요. 9판 때는 얘 때는 뭐 전시는 불가능해도 판넬 미사일이라는 파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없다. 성광이 하사웨이 버전은 안 들어있다. 아니면 그건가? 팔이랑 무릎에 있는 거는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극장판 1편에서는 판넬 미사일 안 썼거든요. 그래서 없나? 애니에서 쓰면은 혹시 판넬 미사일 버전 아니면 판넬 미사일 추가 뭐 이런 걸로 또 내나 설마?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그리고 다리 쪽이야 뭐 허벅지는 심플합니다. 요 무릎 바로 위에 뭐 디테일이 하나 추가됐네 같은 느낌이고 나머지야 뭐 추가적인 디테일이나 패널 라인 더 있는 건 없고요. 그리고 다리 하박 같은 경우도 무릎 쪽이 또 아까 팔꿈치처럼 뾰족하게 솟아있죠. 무릎 외장 겸 이 안에도 무장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종아리 안쪽과 바깥쪽 이제 외장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바깥쪽도 기다랗게 날개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등 이제 노란 색깔의 포인트, 데칼들, 특유의 육각 디테일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종아리 뒤쪽 같은 경우도 패널 라인 깊게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디자인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버니어 내부도 다 도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강이 라인 자체도 각진 느낌이면서도 잘 나왔고 내부 같은 경우도 내부 노란 색깔의 핀 형태들 다 이렇게 노출 형태로 해가지고 이 부분 디자인 생각해보니까 엄청 바뀐 거구나. 이게 기존 건데 이게 차이가 엄청 크네요. 이거는 이야. 그리고 발도 두툼하게 해서 파란색 자체도 묘하게 투톤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발등도 이제 회색으로 바뀌었죠. 기존 이제 지제네 스타일은 하얀색 발등이었던 게 이제 색깔 차이도 꽤 많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발 크고 포인트 컬러 자체는 크게 바뀐 거 없네요. 발바닥 디테일은 직선적으로 굉장히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자체는 아까 구성에서 잠깐 봤으니까 이제 안쪽을 잠깐 봅시다. 안쪽으로는 거대한 버니어가 달려있는 백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추진력 하나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날개도 아까 안 봤던 게 아래에서 바라봤을 땐 내부 검은색이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언가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죠.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목 쪽을 보면은 목도 가만 보면 외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막 박혀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는데 이 고개 드는 부분이 축관절입니다. 머리에 관절이 심어져 있고요. 그 안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까딱까딱 할 수 있게 이제 볼 조인트로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 아래 목 프레임이 하나 보이죠? 이 목 프레임은 당기면 앞으로 나옵니다. 뽑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고개를 완전히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숙일 때도 굉장히 많이 숙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목을 완전히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목도 길어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어깨 쪽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어깨 이야기하면서 이제 외장도 좀 만져줘야겠습니다. 일단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어깨 외장 부분 기본적으로 앞쪽, 뒤쪽 다 기본 관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끔 앞뒤로 다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뒤쪽은 HG 때는 관절이 없었던 부분인데 로보토는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요 앞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을 벌려줄 수 있는 관절이 있는데 뒤쪽은 그게 좀 약합니다.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뒤쪽 공간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대신에 정중앙에 프레임이 축으로 되어 있어서 아예 이 축 자체가 회전하는 가동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앞으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어차피 플라이트 폼 때문이라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깨 이제 안쪽이 보이죠? 내부는 의외로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위에서 가만 보면 이게 축 자체에서 어깨가 가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잘 보면 어깨 외장 자체도 위로 크게 들어 올려지고 아래에서 축을 통해서 또 팔을 옆으로 크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안쪽에 프레임을 통해서 아예 어깨 자체가 앞뒤 가동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상하 가동이 없다는 거 정도겠네요. 상하 가동을 아예 볼 조인트에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팔을 앞으로 들고 내리는 거랑 별개로 이 앞뒤를 막고 있는 이 외장은 가동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 외장이 가동하려면은 프레임이 가동을 해야 하는데 이 프레임은 회전축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앞뒤로 가동할 뿐이지 상하 가동도 없고 빠져서 뭐 이렇게 회전도 없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팔 상박 회전축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는 이 상태에서는 단일 관절로 90도 조금 더 움직이는 정도인데 팔 하박 회전이 있기 때문에 회전시키면 아래쪽에서 관절이 하나 더 생겨서 완전히 굽혀주는 게 가능합니다. 크게 가동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허리는 기본적으로 회전 들어가는데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고 역시 일정 각도까지만 딱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포즈 취할 때는 아무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허리에서 좌우 스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흉부에서 흉부를 들고 숙이는 조금이지만 그래도 가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일단 스커트 가동 한번 봐야겠죠? 쭉쭉쭉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뭐 고관절 축이동 같은 건 없고 기본 가동은 다 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 약 90도 가까이 들어 올려줄 수 있고요. 뒤로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동을 하고 옆으로 드는 것도 뭐 크게 뭐 불편하진 않게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허벅지 회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 회전시켜 줄 수 있고요. 무릎은 이중관절 통해서 크게 아주 크게 굽혀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슬쩍 이 내부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목은 가장 안쪽이 볼 조인트, 그 밑으로는 다 축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볼 조인트 통해서 일정 각도 회전을 할 수는 있지만 내부 공간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그런 형태고요. 축관절을 통해서 발목을 크게 뻗어줄 수도 있고 굽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꺾는 거 역시 안쪽 공간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제약이 있지만 볼 조인트를 바깥으로 꺾으면서 축을 안으로 꺾으면은 꽤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발바닥 가동도 있어서 이렇게 발을 펴주는 게 가능합니다. 애초에 플라이트 폼 때문에 움직여야 하는 부분인데 그 위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발을 굽힌다라는 느낌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기도 불가능은 아니다. 생각보다 편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 액션 전에 요 소체 자체의 기믹들 그리고 무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 로보톤에서 이 카 시그니처 성광이 하사위 버전에서 처음으로 탑재된 기믹, 그동안 이런 기믹은 없었다. 바로 콕피트 해치 오픈. 일단은 가슴 유닛을 떼어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어깨 유닛 어쩌고 저쩌고 날개 어쩌고 하면서 가슴 잠깐 뺐었죠. 그걸 한 번 더 하는 거죠. 살살살 힘줘서 살포시 이렇게 빼줍니다. 짠. 그 다음 안쪽에 있는 하얀색 파츠 해치를 오픈하면서 안쪽 관절을 쭉 뽑아서 그대로 해치를 끝까지 내려줍니다. 짠. 그 다음 위쪽 빨간색 부분 해치 역시 앞으로 당겨서 쭉 위로 올려서 벌려주죠. 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내부가 노출되면서 다시 이대로 장착. 따단. 지금까지 그 어떤 크시도 콕피트 해치 오픈은 없었다. 왠지 이 앞에 서서 용케 혼자 왔구나, 크시지 하면서 독백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콕피트 완성입니다. 근데 조작하기 편하라고 가슴을 한번 빼는 거지 그거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해치는 열고 닫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간단. 그리고 고정 무장인 미사일 런처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팔꿈치 바깥쪽의 아머를 그대로 촥 전개, 그대로 팔꿈치 굽히면서 돌려주면 이렇게 미사일 런처가 노출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마찬가지 무릎도 확인해보면 무릎 아머를 쫙 열어주면 안쪽에 미사일 런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넬 미사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뒤쪽 스커트를 펼쳐주면은 안쪽에 스커트 한쪽 땅 5개씩 총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앞쪽 아머를 그대로 펼쳐서 앞으로 전개하면 메가 입자포의 전개입니다. 이 어깨 아머 끝부분에 이렇게 검은 색깔 점 하나 찍혀있죠. 이 부분이 메가 입자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 들려줘야겠는데 빔 라이플 먼저 들려줍시다. 손잡이를 잡고 뒤로 빼고 라이플 손을 가지고 와서 밑이든 위든 어디서든 껴줘도 되는데 밑에서 끼우자니까 이게 턱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끼워주겠습니다. 손가락 자체는 연질이기 때문에 좀 벌려주면서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벌려가면서 끝까지 밀어 넣어주죠. 트리거 부분까지 검지손가락이 왔으면 됐고요. 다시 그대로 장착. 그대로 주먹 빼주고 그 자리에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짠! 그리고 쉴드는 이 조인트 자체를 팔 바깥쪽에 끼워줘야 되는데 구멍이 없어요. 뭐 HG 때도 그랬지만 이 아래에 있는 육각 파츠를 빼주면 됩니다. 손톱으로 걸어서 빼도 괜찮은데 이게 손톱 걸어서 하는 게 좀 불안하다 그럼 이때 아까 구성에서 본 이 세퍼레이터를 가지고 와서 밀어넣고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빠져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대로 축 자체를 쑥 밀어넣어서 장착!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로 갑니다. 사이드 스커트에 패널 라인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접합선입니다. 이 부분을 살며시 이렇게 손톱을 걸고 빼주면 커버가 열리게 되는데 이 상태로 라이플에 에너지팩을 가지고 와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스커트를 벌린 상태에서 들어가는 걸 확인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딱 프레임에 걸치게끔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커버를 덮어주는 거죠. 짠! 이렇게 2팩의 수납까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팩은 2개가 여분으로 남으니까 둘 다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완전 무장 크시 완성! 역시 멋있어. 이 크시 특유의 볼륨감, 뭔가 압도되는 이 카리스마, 이런 느낌이 역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크시 좋아하는 만큼 솔직히 이 로보톤 사면서도 야 비싸네 하면서도 좀 뭐랄까? 그럼에도 사고 싶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야 드디어 하사웨이 버전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게 그만큼 제가 하사웨이 버전의 디자인이 취향이었어가지고 그래도 이건 사야지 하면서 샀던 거라 굉장히 좀 그래도 이렇게 완성하고 나니까 만족스럽네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만 세울 거면은 모르겠지만 스탠드에도 올려봐야겠죠. 디스플레이 베이스 가지고 와서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골라줄 건데 다리 사이에 껴줄 거냐 백팩에 껴줄 거냐거든요. 다리 사이에 끼우는 거는 그냥 이대로 뒤집어가지고 골반에 사각 구멍 하나 보이죠. 여기다가 그냥 맞춰가지고 이 두꺼운 부분이 뒤로 가게 해서 끼우면 되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 저는 다리 사이보단 등을 선호합니다. 허리나 등을 잡아주면은 하체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뒤로 가서 백팩을 빼줍니다. 살살 빼주면 톡 하고 빠지고요. 이 조인트가 이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 구멍에다가 밑에서부터 조인트를 들어 올려서 딱 소리 나게 껴줍니다. 오케이. 이 다음에 다시 백팩 가지고 와서 원위치 다시 껴주는 거죠. 짠. 그리고는 등 조인트를 스탠드에 올려주기만 하면 오케이. 그렇게 스탠드에도 올려봤습니다. 아 이거죠. 제가 뭐 역시 스탠드에 올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게 더 웅장해졌습니다. 보기도 좋고요. 멋지고요. 더 이 뾰족한 발이나 이런 느낌이 더 잘 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뭐가 있었다? 그렇다. 라이벌과 함께 들 수 있다. 빰! 야 웅장한 거 봐요. 와! 행복하다. 아, 급격하게 행복해지는데 너무 좋고요. 이게 항상 보면은 상품화되는 게 페넬로페가 더 빨라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페넬로페가 더 빨라요. 로보톤도 페넬로페가 더 먼저 이게 성광이 하사웨이 버전 기준으로 페넬로페가 더 먼저 나왔고 HGUC도 페넬로페가 더 먼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두기는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항상 보면은. 그러다가 뒤늦게 크시가 딱 나오면서 이렇게 뭔가 세트가 딱 갖춰지는 이 느낌이 좋네요. 네, 그냥 좋네요. 그럼 이대로 액션 포즈도 몇 개 취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역시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거대한 라이플 들고 있는데 라이플 액션 안 취해볼 수가 없죠. 멋지게 포즈가 취해지고요. 다음은 빔사벨 손에 들려줄 건데 이제 왼손에 들려줄 겁니다. 근데 모양이
되게 집어넣기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손가락으로 무장손의 손가락을 벌리면서 지금 이렇게 벌리면서 넣어줘야 좀 안전하게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중간을 뺐다가 끼우지 않을까? 모양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래쪽 빔사벨까지 껴주면 됩니다. 그대로 빔사벨 휘두르는 액션! 멋지게 빔사벨 휘두르는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빔사벨 자체는 손 자체가 살짝 사선으로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좀 이렇게 손목을 꺾어줘야 휘두른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포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톤이 나오면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작중에 등장한 서로의 빔사벨 격돌! 이때 레인이 제대로 크시 건담의 얼굴을 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이 빔사벨이 튀는 이 광원으로 그 어두운 화면이 밝게 빛나는 그런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포즈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짜잔. 되게 자기들 둘 다 덩치가 크니까 아무래도 되게 포즈 취했을 때 벅찬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크시가 좀 더 포즈에는 자유롭긴 한데 포즈 취하는 난이도가 은근히 있다. 이 각도로 좀 커버 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가볍게 쉴드로 정면을 막는 느낌으로 만들어봤는데 쉴드가 확실히 작긴 작네요. 이 덩치를 이 쉴드 하나로 지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미사일 런처들을 정면으로 향해서 레이네임에게, 페넬로페에게 발사하던 모습도 구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시가 고속으로 이동하던 플라이트 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플라이트 폼 뭐 어렵진 않죠? 일단 빔사벨을 접어줍니다. 축을 앞으로 한번 돌리고 옆으로 한번 돌려서 빔사벨을 옆으로 눕혀준다는 느낌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리고 돌려서 눕혀준다. 그리고 어깨 뒤쪽 외장을 옆으로 슬라이드해서 벌려줍니다. 프레임이 전개되면서 요 가동축 하나가 락이 풀렸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뒤에 노란 색깔 파츠 있는 부분 있죠. 여길 기준으로 어깨 외장이 회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얀색이 수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뒤로 펼쳐주고요. 그대로 수평으로 펼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 앞쪽 외장, 일단 가슴에 있는 외장 한번 들고 앞쪽 외장도 옆으로 벌리면서 요 간섭 없게 해준 다음에 앞으로 전개할 때 보면은 요 프레임에 돌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 돌기가 이게 옆으로 돌리면은 돌기 때문에 안 벌어져요. 그래서 돌기를 안으로 넣게끔 싹 이렇게 넣어주면은 또 이제 앞쪽 외장도 열리죠. 근데 앞쪽 외장 수평은 아니고 살짝 밑으로 살짝만. 그럼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야겠죠? 슬라이드 뒤로 전개. 그리고 앞쪽 역시 가슴 들고 옆으로 벌리면서 다시 안으로 오므리면서 살짝. 이런 식으로 어깨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백팩을 만들어 줄 건데 날개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 어깨 뺐듯이 그거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좁아가지고 힘주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빼면 편하냐? 아까 했듯이 일단 가슴 한번 빼고요. 더 편하게 하려면은 어깨 프레임도 이렇게 살살살 비비면 이렇게 살살 돌려주면 이렇게 빠져요. 어깨 관절 프레임과 어깨 외장 프레임은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빼고 고개를 좀 옆으로 돌려서 이러고 빼면 좀 편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서 쏙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설명도 이렇게 빼고 하면 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날개에 이 파란 색깔 외장 있는 부분 있죠. 아까 우리가 끼워 넣은 축, 그게 또 끼워진 부분에 축이 또 있는데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락을 한번 푸는 건데 이게 처음 움직일 때 좀 딱딱하더라고요. 좀 관절 자세, 지금도 좀 뻑뻑한데 네, 이런 식으로 좀 뻑뻑한 편이라서 그래서 빼고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살짝 벌려서 옆으로 돌립니다. 아까 축에도 돌기 하나 있었죠. 이 돌기만큼 움직여요. 딱 세워지고 딱 눕혀지고 하는 딱 이렇게. 근데 수평으로 90도 꺾이는 게 아니라 살짝, 아주 살짝 날개가 V자를 그릴 수 있게 사선이더라고요. 요거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바깥으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엔 이렇게 합금 프레임도 접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펼친 부분, 이 합금 프레임 부분을 이렇게 90도 정도 전개를 해주는 거죠.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관절 이용해서 꺾어주고 중간 관절도 써가지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거는 뭐 스타일 만드는 거는 본인 취향대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양 맞춰주면 됩니다. 한번 내려서 돌리고 다시 들고 프레임 슬라이드 펼쳐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합금 프레임을 쓰지 않았나 싶은 거죠. 이러고 다시 껴줄게요. 다시 제 위치 가서 살포시 장착.
그러면 이제 어깨를 빼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보면은 과정 자체는 똑같을 텐데 일단은 공간 자체가 좁아가지고 힘주기가 애매합니다. 이거 괜찮은 걸까?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해. 아까 뻑뻑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괜찮은 걸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리고 이 어깨 외장을 피하면서 옆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천천히 잘 돌려준 다음에 이걸 다시 되돌려 놓는데 힘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여기서 힘이 잘 안 들어가니까 저도 어깨 한번 분해를 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요 날개 부분 전개도 완료했습니다. 그대로 발로 가서 일단 발 자체는 수평, 발 양옆에 날개 볼 조인트거든요. 이거 그래서 밑으로 90도 정도 내려주고 발꿈치랑 앞이랑 둘 다 꺾어서 발바닥끼리 만나게 해줍니다. 반대쪽 동일하게 해볼게요. 날개 아래로 꺾고 발바닥끼리 만나게 접고 그리고 이 종아리에 있는 날개도 락을 풀어서 밑으로 내려주죠. 완성! 플라이트 폼! 이런 식으로 모드를 변경해서 미노프스키 플라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날개도 뒤로 완전히 뻗고 어깨도 완전히 펼치고 날개도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좀 더 날렵한 모습이랄까 이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역시 플라이트 폼보다는 그냥 일반 형태가 더 좋지 않나 싶긴 해요. 자, 마지막을 장식할 기믹은 바로 크시 건담에게 페넬로페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호환하기! 얘들이 카 시그니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카토키 하지메 씨가 프로듀싱하는 라인인데 이거보다 이전에 카토키 하지메 씨가 프로듀싱하던 피규어 라인이 있었습니다. 픽스 피규레이션이라는 건데 지금은 메탈 콤포지트밖에 안 나오지만은 과거에는 144분의 1 스케일 정도로 해가지고 나오던 픽스가 있어요. 거기에도 크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소체를 하나 두고 아머를 체인지하는 걸로 크시냐 페넬로페냐를 만들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거의 오마주 기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뭐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분해하는 거야 뭐 예전에 이미 리뷰로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일단 크시 외장 분해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중간중간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린 기믹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냥 가슴 일단 먼저 빼도록 하죠. 가슴을 싹 빼주고 어깨 외장도 이렇게 살살살 돌려가면서 아예 프레임째로 빼주고요. 이거는 뭐 당연하지만 양쪽 다 해줘야겠죠? 양쪽 다 해주도록 합시다. 살살살 잡고 돌려서 빼주는 거. 그리고 머리를 좀 옆으로 돌려서 어깨 빼줍시다. 아까 계속 하던 거죠, 이거. 계속 하던 거 그대로 또 한 번 해줍니다. 양쪽 다 잘 빼주고요. 백팩도 빼줄게요. 백팩도 빼고 그리고 골반 중앙 파츠도 이렇게 살살살 잡고 이렇게 빼줍니다. 싹 빼주고요. 다음은 다리입니다. 다리 바깥쪽 아머를 빼고 종아리 양옆에 외장을 잘 잡고 빼줍니다. 아, 사실상 아까 세퍼레이터를 이때 쓰라고 있는 건가 보다. 근데 뭐 그거 없어도 생각보다 쉽게 빠지는데요? 약간 타이트한 구간이 있긴 한데 뭐 크게 문제없이 탈거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종아리 외장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잘 놔두고요. 반대쪽도 해줍시다. 바깥쪽 외장 먼저 빼고 무릎 한번 가동시키는 게 빼기 편하네요. 이렇게 해서 빼고 안쪽도 빼고 종아리 그대로 빼주고 그 상태에서 종아리 안쪽에 또 외장이 있거든요. 이거를 잡고 밑으로 내리면 안쪽에 돌기로 이렇게 손톱 딱 걸고 돌리면 이거 오디세우스 종아리에 있던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프레임이 노출됩니다. 그 다음은 스탠드 잠시 빼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스탠드 조인트 뺐으면 여기다가 등 커넥터를 껴줄 건데 먼저 안쪽에다가 요 등판 끼면서 이제 백팩 끼듯이 조인트에 맞춰서 껴줄게요. 이렇게 약간 허리를 받쳐준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죠. 그리고 이걸 끝까지 밀어 넣어서 이렇게 딱 맞물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로 가면은 이 허리 회색 커버를 열면은 웬 구멍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에 허리 커넥터를 장착해 줍니다. 짠,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지금 크시 이 상태거든요. 완전히 큰 건 다 떼어낸 약간 프레임의 상태랄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시 잘 가지고 오면은 이제 막 뭐 흉부 덕트도 보여요. 막 아무튼 이 상태에서 원래 가슴 끼웠던 부분에다가 가슴 커넥터 장착을 해주고요. 골반 쪽에다가 골반 커넥터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크시의 호환 준비 완전히 끝난 상태인데 이렇게 오디세우스랑 같이 놓으면 묘하게 둘이 닮은 꼴 같다라는 느낌도 조금은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뿐만 아니라 너의
스커트도 줘 하면서 스커트까지 빼올 겁니다. 뭐 그냥 도둑이야 그냥. 자, 스커트 뺐으면 뒤로 갑니다. 허리 커넥터를 꼈던 이유는 이 스커트를 뺏어오기 위함이다 하면서 스커트를 껴주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커넥터의 고정성이 엄청 좋은 건 아니어서 조금 뒤틀리니까 바로 빠져버리네요. 이런 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된 뒤쪽 스커트 했고, 그리고 종아리로 갑니다. 종아리 펼쳐놓은 조인트에다가 요 페넬로페 종아리 가지고 와서 잘 껴주고요. 그 다음 바깥쪽에다가도 이제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장착. 좋은데요. 오호호. 반대쪽도 해볼까요? 반대쪽도 종아리 장착, 바깥쪽 장착. 그리고 위로 가서 이제 스커트도 가지고 와서요, 스커트도 장착해줍니다. 장착 조인트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맞춰서 껴주는 거죠. 자, 잘 껴주었고요. 중간 모습. 여기서 포인트, 발은 호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미 컷이 발이 꽤 크기 때문에 호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은 고개 살짝 좀 들어주면서 공간 만들고 가슴과 어깨 라인을 가지고 와서 껴줄 건데, 이 위에서부터 집어넣을 수 있을까? 아, 어찌어찌 들어가네요. 딱 이제 안테나 안 걸리는 정도로 해서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가운데 공간에 잘 맞춰서 이 어깨 구멍의 뒤쪽 구멍에 맞춰서 잘 껴줘야겠군요. 그리고 엄청 꽉 들어간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위치 딱 맞게 들어갔다라는 그런 느낌? 막 쑥 깊숙이 조인트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 다음 등을 껴줄 건데, 여기서 요 머리 감싸는 부분은 이제 관절을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합니다. 잘 맞춰서 등에다가 맞추는 건 없고 그냥 프레임끼리 연결시키는 느낌이네요. 이쪽은 이거 넣을 때 뒤통수 밀리는 거 조심하고요. 싹 이렇게. 오케이. 조심히 잘 맞춰서 끼워줍니다. 이게 백팩까지 끼우니까 아까 어깨 끼워놨던 거 확실히 좀 타이트하게 물렸다라는 느낌은 아닌 게 딱 느껴지네요. 완성! 크시 건담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장비! 이렇게 그냥 전신 감싸놓고 나니까 그냥 영락 없는 페넬로페 같긴 하네요. 근데 뭐 이제 안테나라든가 팔 같은 걸 좀 유심히 봐야 크시네?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랄까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확실히 그 페넬로페의 분위기가 확 납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어깨 부분 완전히 탁 고정됐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들리는 거 보이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오리지널 기믹으로서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는 당연히 극장판 버전 크시 건담의 근본 포즈, 대기권 강화하고 있는 포즈로 마무리해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웹판정 로보톤 카 시그니처 크시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버전 리뷰를 해봤는데요. 역시 제 취향 디자인이기도 한데 뭐 그보다 잘 나오긴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HGUC보다도 좋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9 버전보다 좋기도 하고, 근데 디자인은 좀 더 묵직하고 좀 더 약간 기괴한, 뭔가 모빌 슈트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형태, 좀 이질적인 느낌도 좀 있으면서 되게 독창적인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역시 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뭔 소리냐면은 핸들링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깨 뒤쪽 이 날개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부분이랑 쓸려가지고 이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허리, 이제 복부 쪽도 골반 윗부분과 이 복부 아래쪽에 빨간색 부분이 맞닿으면서 하얀색 쪽에 빨간색이 막 이렇게 쓸리기도 하더라고요. 또는 이제 허벅지 바깥쪽, 이제 스커트 내부에 있는 컬러가 이제 허벅지에 살짝 이렇게 막 쓸린다던가 그런 거, 취급주의하는 부분이 좀 있다. 뭐 카시그니처 언제나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룰 때 조심히 다루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뽀뽀실.